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9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2,500명이 넘어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의 경우 전날에 비해 1,000명가량이나 늘어 증가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군산과 익산에서도 800명이 넘어 2배가량 늘었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건설이 입찰 무산 반복으로 늦어짐에 따른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시는 어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 지연에 따른 공동분담금과 입찰 과정에서 빚어진 증액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이 대부분 현안 사업에 그치는 등 빈약한 데다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군산과 익산 관련 공약들이 새만금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을 재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이 지난 16일까지도 지역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나마 새만금 사회경제특구 지정과 새만금호 2급수 달성을 제시해 차별화됐습니다.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의 혁신문화 조성과 적극 행정을 인정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 지역은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군산과 익산에서도 각각 400명과 300명이 넘게 집계됐는데요. 전라북도는 확진자가 최대 10,0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62명으로 처음으로 2,00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5일 동안 1,500명대를 오갔던 일일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2일 294명으로 집계된 이후 연일 2에서 300명대를 기록하다가 16일 400명 선을 넘었습니다. 15일 285명에서 16일 406명으로 121명이 늘었습니다. 또 군산시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15일 213명에서 16일 354명으로 141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도내 재택치료자는 11,587명, 이 가운데 익산 2,327명, 군산 1,499명으로 두 지역이 33%를 차지했습니다. 재택치료자 수는 하루 평균 1,530명씩 증가해 누적 치료자 수는 2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와 병상 가동률은 약간 줄었습니다. 16일 기준 도내 병상 가동률은 31%, 지난주 40%대에 비해 9% 줄었습니다. 병상 153개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551명으로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6명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일 기준 1.13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지만 15일과 16일 발생한 확진자 수로 인해 다시 상승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밀집도가 높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최고 10,0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수치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밀집도가 높은 환경은 스스로 좀 피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PCR로만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최대 하루에 10,000건 정도까지는 양성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신 곳 어느 곳에서든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신다면은 최고점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대확산과 위중증 환자 비율 감소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군산교도소 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군산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교도소 재소자와 직원 4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과 재소자 모두 하루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고 확진된 수용자들을 격리해 관리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가정학습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등교하지 않는 가정학습을 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교회 체험학습은 현장 견학이나 문화체험을 위해 등교하지 않는 경우 학교별로 열흘에서 최대 30일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4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9만 281명, 해외 유입 16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13명으로 어제보다 1명이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3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7,202명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건설이 늦어지면서 군산시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한수원에 사업 지연에 따른 공동 분담금과 또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증액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3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군산시가 더 이상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수원과 새만금 솔라파워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발주처인 새만금 솔라파워가 6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법정 소송으로 번지면서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자칫 소송이 길어지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고 차순위 업체로 넘어갈 경우 사업비는 300억 원이 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 공사마저 늦어지면서 새만금 개발청과 군산시 등 9개 발전 사업자가 내야 할 공동 분담금이 늘었습니다. 개통 연계 공사 입찰 과정에서 5차례 유찰이 있었고 현재 6차 입찰 과정에서 1순위 부적격 결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공사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공동 분담금 증액이 예상되어 참여 기관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변전은 수상태양광 1.2기가와트의 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한수원이 4,2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하고 대신 300메가와트 발전 사업권을 가져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년 전 맺은 협약에서 9개 발전 사업자가 공동 분담하기로 했고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비 증액 결정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기로 맺었습니다. 400메가와트는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군산, 김제, 부안, 전북 개발공사가 100메가와트씩 추진하고 개통 연계를 위해 300메가와트 투자치용으로 500메가와트를 배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3년 사이 원자재 상승으로 800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한수원은 참여기관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한수원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추가 증액 비용 지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만금 솔라파워는 군산시의 입장에 대해 정리한 후 조만간 회신을 보낼 예정입니다. 송변전 설비 공사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300메가와트 발전권만 챙긴 한수원. 독단적 사업 추진에 불만이 쏟아지면서 건설 파행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소상공인 기본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근거에 따라 매출액 기준 대비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2월 가입했던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합니다.
군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은 감염병 사망과 폭발, 화재 등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 14개입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에서 지역 업체가 우대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지역업체 우대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용역 분야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다음 주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새만금 공사 분야는 새만금 사업 특별법에 의해 지역업체 우대가 가능했지만 용역 분야는 우대 지침이 없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대선 주자마다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현안 해결과 성장 동력 개발 의지를 담은 공약들인데요. 유권자 선택을 돕기 위해 대선 주자들이 제시한 우리 지역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정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6일 익산과 군산 지역 공약으로 각각 5개씩을 발표했습니다. 군산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재도약 지원, 새만금 주 진입도로 확장 지원, 고군산군도 트램 구축 지원,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지원입니다. 익산은 서부 내륙고속도로 2단계 구간 조기 개통과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그린바이오 산업기반 확충,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와 푸드파크 조성, 백제한류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민주당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통해 유권자 표심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관광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세계 문화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아예 체험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는 이런 공약까지 함께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대선보다도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새만금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지역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기구 지정, 대통령 직속 새만금 특별위원회 설치, 특수목적선 복합형 선진화단지 구축, 자율주행 시험평가단지 구축,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과 식품산업 등 성장동력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약 50만에서 70만 도시를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개발에 획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새만금 개발 전환과 근대문화유산의 지역 공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만금 사회적 경제특구 지정과 새만금호 2급수 수질 달성, 새만금 6,000헥타르 양식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아리백 산단 조성, 군산, 익산 근대문화유산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양당 정치 탈피가 절실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소수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연정과 통합정부가 비로소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국 도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직 전북 공약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새만금 친환경 생태도시 구상과 군산수선소 재가동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초밥빙 양강 구도 속에 대선 주자마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 공약. 유권자의 꼼꼼한 공약 점검과 현명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가 오늘 익산과 군산을 잇따라 방문해 대선 유세를 펼칩니다. 송 대표는 오늘 오후 5시 30분 익산 세종안과 사거리를 시작으로 오후 6시 10분에는 익산역에서 유세 활동을 펼칩니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군산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거리 유세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지역 공약을 적극 알리는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적폐 수사 발언을 일삼은 것을 규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복당 인사에 대한 대선 기여도 평가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복당 인사는 대선 기여 활동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선 기여 활동 보고서는 정량 평가를 위해 활용되며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뤄집니다. 또 대선 기여도 세부 평가는 조직과 민생, 공보, 홍보, 공명선거 등 5개 항목에 따라 이뤄집니다. 대선 기여도에 따른 페널티 적용은 도당위원장이 평가 결과 하위 10%를 먼저 결정하고 이어 중앙당에서 서류 보완 등 재평가를 거쳐 최고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전북 유세가 중단됐습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어제 충남 천안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와 지역 선대위원장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때문에 사고 수습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하고 전북 유세 일정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최정호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 출마 예정자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지역 장애인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숙박시설을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군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9개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또 도내에서는 군산이 유일한데요. 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달 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청 민원실. 업무에 따라 창구별 색상을 부여해 민원인들이 창구 구별을 쉽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교육을 진행해 적극적인 민원 처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 편의 제공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나선 군산시의 변화에 시민들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행정이. 또 옛날보다 많이 친절해져서 고맙고 좋죠. 우리들 그 입장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애쓰는 게 우리가 느껴요. 이 같은 군산시의 노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시단위 우수기관은 19개, 도내에서는 군산이 유일합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종이 없는 회의, 전자팩스 시스템 등 혁신문화 조성과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배달의 명수 고도화와 같은 적극행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 서비스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아 공공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군산시는 행안부 재정 인센티브를 이달 말 제공받게 됐습니다. 시는 행안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혁신사례 발굴과 지역발전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독창적인 혁신사례 발굴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혁신 노력을 인정받은 군산시.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대학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화 대학 부제를 기반으로 한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군산대학교는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사구조 개편 방향 설명회를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부제는 현재 7개로 구성된 단과대학을 없애고 유사 전공과 연계된 학과를 중심으로 하나의 학부로 통합하게 되며 10개 안팎의 학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 부제가 운영되면 전공 과목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어 전공 선택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익산시가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투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주거 안정반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발대했습니다. 특별조사단에는 경찰서와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
한국부동산 중개업협회, 익산지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며 공익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전북경찰청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건 가운데 1건은 대통령 선거고 나머지 2건은 지방선거 관련 수사입니다. 앞서 전북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 호소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건을 송치했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4건은 불송치 등 종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도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13원까지 올랐습니다. 경유는 리터당 1,527원입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전인 지난해 11월 수준입니다. 현재 정부는 오는 4월 말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주시청 공무원이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인 27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에 업무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메모 형식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족들은 과중한 업무가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주시는 정확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습 준비물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9만 800여 명이며 사업비 36억 3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급 물품은 펜과 색연필, 테이프, 각도기, 수학 물품, 크레파스, 호루라기 등 4만 원 상당입니다. 특히 구매 예산의 15% 이상은 학교 인근 내지는 지역사회 문구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군산시는 정해진 기간 내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도록 모바일 전자고시와 시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돼 기존 자동차 정기 검사에 배출가스 정밀 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정입니다. 군산시 농업인대학의 유기농 기능사와 양봉관리사 과정이 개설됩니다. 이에 따라 유기농 기능사 과정 20명과 양봉관리사 과정 20명, 총 4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학생들은 유기농업 지식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양봉관리 기술 교육 100시간을 받게 됩니다. 농업인대학은 지역 내 전문 농업인을 대상으로 약 8, 9개월간 운영되며 지난해까지 55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금마면 지역협의체가 나눔 실천에 동참한 꽃불을 착한 가게 48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송악동 통장협의회가 참치와 김, 식용유 등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된 희망꾸러미를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나운이동 지역협의체가 매월 3만 원 이상의 기부로 나눔 실천에 동참한 우리 동네 5분 만두를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최고기온은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